아, 재밌다, 그지? 자, 이제는 자, 2강입니다. 2강. 2강이 아니고 2부. 13강 2부. 13강 2부.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실의 주제가 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거 골라라. 쭉 보니까 어머, 선생님 쭉 보니까 여성들이 반지를 뺀다는 얘기 있고 금연한다는 얘기 있고 나라빚 1,300만 원 있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금운동했다. 필이 오죠. 우리 특히 우리 대구 지역 친구들이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뭡니까? 국채 보상 운동, 그죠? 우리가 위에 1번 문제에서 봤다시피 일본 애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경제를 침탈을 다양하게 하고 특히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로 대응을 하게 되죠. 어디서 했어요? 대구에서 했고 서상돈 선생님이 했고 대한매일신보가 우리 그 운동을 적극 지원했는데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다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김옥균, 박용호 갑신정명이죠. 급진계합파들 아니고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요건 좀 할 말이 있어요. 요거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일제강점기 이거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일제강점기 20년대 때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무장투쟁이 아니라 우리 실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국산품 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나라가 망해서 국산이란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국산이지. 이거 오해하지 마이고 뭐 마약 아니다.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비염 때문에 코 뚫는 약이다. 음. 이 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일본 거 사지 말고 우리나라 거 사자. 요즘에도 일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거. 옛날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해요. 사회주의자들은 그 노동자 계층, 무산 계급, 무산 재산이 없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가격도 비싸고 질도 떨어지는 애국심 하나만으로 그걸 사주면 자본가들이 조선인 자본가들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지. 너네가 진짜 이거 가지고 뭐 독립운동 할 것도 아니고 니네 돈 벌라고 속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막 신문에 실리고 이게 옛날에 수능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 사회주의들 비판받은 거는 국채보상운동이 아니죠. 문명퇴치와 농촌 계몽 요거는 역시 20년대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있었던 문명퇴치 운동이에요. 아닙니다. 네살렘네 이게 요거예요. 요거. 지금 2번이랑 아무튼 답은 아니죠. 2번의 물산장려 운동이랑 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네살렘 내 것으로 우리 거. 뭐 조선 사람이 만든 것 조선 사람 쓰자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조선 우리나라 우리 강국 하면서 막 면사작하고 뭐 이런 광고도 수능에 많이 나왔었어. 5번이죠. 일본에서 도입된 차관을 갖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 그래서 했다. 근데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물산장려 운동. 금방 얘기한 요게 20년대 때 평양에서 조마식 선생님이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어디에서? 대답해봐 어디에서? 대구 그렇지? 누가 했어? 무슨 선생님? 서상돈 선생님이 했지. 물산장려 운동은 언제 했다고? 1920년대 일제강점기 20년대 때 어디에서 했어? 평양에서. 왜냐면 이때 평양이 지금은 저 돼지 새끼 욕하면 돼지놈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심장이 됐지만 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평양이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공장도 많고 뭐 고무신 공장 이름이 평양 고무신 공장 뭐 메리아스 공장 이랬단 말이에요. 평양 공장. 그래서 평양에서 자본가들이 많아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국제보상운동 설명하면서 평양에서
서상도 조만식 선생님이 했다. X 이렇게 내니까 헷갈리지 말고 구분을 잘 해 놓으세요. 자, 다음 문제. 자, 5번 문제 보자.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기구 무슨 기구냐? 우편 제도를 활용한다. 우편 시설을 만든다. 이 기구를 설립한다. 우표와 관련된 거. 우리 앞에서 갑신장만 배웠잖아. 우정총공 얘기하는 거예요. 우정총공에서. 여기서 이제 그 진파 급진기압 홍영식이랑 뭐 박영효, 서강범 이런 친구들이 이런 급진기압파들이 갑신장만 일으키지 않습니까? 1번 도평의사서로 개편된 거는 고려시대 도병마사죠. 고려시대 도병마사가 확대되면서 원나라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힘을 키우면서 도평의사서로 개편이 되죠.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정답이 2번이죠. 폐지됩니다. 영선사 교육국구 설치했다. 아까 앞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일본에 갔다 온 것은 수신사, 청나라에 갔다 온 영선사. 그죠? 영선사 사람들이 갔다 와서 기기창도 만들고 방문국도 만들고 한 거예요. 3번 틀렸죠. 4번 세도 정치 시기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비변사. 그죠? 변방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는데 세도 정치 시기 때 그 세도가들이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이 힘을 여기서 키워서 왕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동학농무위원회 폐정개혁 요구로 설치되었다. 이거는 전주화약되고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실행하기 위해 전라도에는 직강서, 서울에는 교정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신문 얘기 아까 쌤이 신문 얘기 따로 한다 그랬잖아. 신문 복잡해요. 꼼꼼히 보자면 복잡한데 좀 쉽게 얘기하면 진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문제 나온 대한매일신보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어. 이 영국 사람이 기자인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한국에 와요. 근데 이 영국은 그 쌤이 12강에서 얘기했지. 일본 여친 누구라고? 일본 여친 누구? 미영이. 일본 여친 미영이. 미국과 영국이 밀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찌 보면 영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조선 먹는 게 같은 편인 건데 이 정의감에 불타는 친구야 이 친구가. 그래서 조선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기자인데 한국에 와갖고 신문사를 차려버려요. 양계탁이란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당연히 영문판 한문판 같이 내는 거죠. 영문 한문 같이 내고 배일 기사. 배일이 뭐냐면 일본을 배척하는 기사. 굉장히 빡세게 써. 다른 신문사들은 일본 욕하면 막 그 세금 때리고 막 정관하고 막 겁주고 이랬는데 이거는 영국인이 피해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영국인이 하니까 어떻게 건드리겠어. 통감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통감부가 외통을 기억나죠? 12강 1905년에서 10년까지 있었던 간섭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대한매일신보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방문국 발행 앞에서 계속 나왔네. 앞에서 나왔지. 한성준보 우리나라 최초 신문 만든 곳이고 아니고 최초로 발행된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에요. 여러분 독립협회 서재 필립 제이슨 미국 이름이 필립 제이슨이에요. 그리고 한글도 만들고 필립 제이슨 미국에서 오신 분들 영문으로 만들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민간 신문이라면서 최초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민간기구에서 낸 신문인데 돈이 없었어. 그리고 그래서 고종한테 받아요. 정부로부터 받아서 내요. 왜냐면 고종이 아간파천에 있지.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고종에 가서 이제 서재필이 찾아가서 돌아오시라고. 근데 명분이 필요하잖아. 왕이 모든 정치적인 행동에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러시아한테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제 민중들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정부랑 합의해갖고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협회였고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발행하려고 한다. 돈 좀 주세요. 그래갖고 정부로부터 돈 받아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민간 신문인데 정부로부터 돈 받았다. 애매하잖아. 나와서 애들 많이 틀렸어. 일본의 20년대 문화 통치 때 만들어진 신문 조선동화. 뭐 지금도 우리나라 있죠. 이때 만들어졌다 40년에 폐간됐다 다시 만들어진 거죠.
4번 정답이겠죠.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를 엄청나게 해요. 일본 입장에선 눈에 가시였겠지만 영국 사람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고, 대신에 조선 대표였던 양기탁을 그 사람들이 낸 돈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씌워가지고 잡아가고 했었죠. 일제 민족 말살 통치 3, 40년대 이걸로 폐지된 거는 조선동아일보가 이때 20년대 만들었다, 이때 폐지되죠. 그렇습니다. 더하여 신문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 지금 언급이 안 돼서, 제국신문하고 황성신문이 있는데 별명이 수신문, 암신문이에요. 암신문은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순한글이었고, 황성신문 별명 수신문이었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유생층들이 많이 읽어서 한자 위주의 국한문 혼용체였대. 거의 한자 위주였고, 뭐 그리하여, 그렸다, 접속사 정도만 한국말 썼대요. 우리나라 말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이 황성신문에서 1905년에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실야 방송대국이라는 걸 써요. 오늘 밤 목노가 크게 온다, 억울하다, 나라가 망했다,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장지연이 쓰거든요. 주필이.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자주 나와. 그래서 황성신문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을사늑약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실야 방송대국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문, 황성신문 잘 알아두시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신문이다?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독립신문 정도, 황성신문 정도 나오는데 무조건 거의 대부분 대한매일신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넘어가라. 아이고 두 페이지 넘어갔다. 쌤이 펜으로 하고 있거든. 아니, 노트 5로 버벅된다. 자, 7번 문제 맞죠? 4번. 잠깐만. 5번 했고 6번 했고 7번 맞다. 이 학교 최초로 신식학교가 문을 엽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봤잖아.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학교는 뭐야? 원산학사잖아요. 원산 지역에서 돈 많은 유지들이 만든 학교란 말이죠. 최초의 학교란 말이야. 야우, 연도 써져 있네. 이건 뭐 먹으라고 준 문제야. 그치? 쌤이 연도를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알면 좋아. 외우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도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연도가 외워집니다. 쌤도 그래. 쌤도 숫자 약해. 문과 남자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반복하시면 돼요. 정답 나왔네요. 원산에 설립됐죠. 두 번째,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웠다. 이화 배제 학당 이런 거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 신명, 개성, 그죠? 이것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죠. 마르다 브레인 여사님, 화이팅. 그래서 2번 아니고, 독립군 양성, 답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2번, 3번 답이 아니겠지. 신민회가 남만진 사원부에 세운 신흥 시리즈, 신흥 강습소, 신흥 중학교, 신흥 무관학교,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광무개혁도 추진하면서 나온 거는 한성 중학교. 근데 한성 사범학교가 중요하지 한성 중학교까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이름이 좀 비슷한데 구분을 해 놓으세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 한성 사범학교, 한성 중학교, 광무개혁, 대한제국에서 했던 거. 자, 헐버트 등 외국인 교수를 초빙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색깔 좀 바꾸자,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근대 학교가 두 개 중에 하나야. 원산학사 아니면 유경공원이야. 선생님 적어놨잖아. 원산학사는 83년 최초 사립이고 유경공원은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앞에서 얘기했다 맞다. 1번 문제에서 그치? 1, 8, 8, 6, 6, 영공원 188 유경공원 86년 유경공원 영재들을 육성한다. 근데 저 공립학교. 그래서 뭐 왕실 자제나 뭐 귀족들의 자제가 가는데 사실상 잘 안 됐대. 수능 시험 문제 나왔어. 만화가 나와서 카툰이 나왔는데 고종이 잘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우 막 애들이 열심히 안 해서 걱정이옵니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니까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뭘 열심히 했겠냐 그치. 잘 안 됐다 뭐 그렇다 그런 얘기고.
신민의 대성 오산학교는 우리가 12강에서 봤지.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마지막 8번 문제네요. 봅시다. 다음 가상 공부에 제시된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거 근대 문화 중에서 종교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동학 이름을 고쳤다. 동학에서 이름이 바뀌었어. 그리고 동경대전이라는 것이 있다. 어, 대놓고 나오잖아. 그죠? 동학이라고. 이름 고쳤다 그랬으니까 이게 천도교예요. 원래 동학이 최재우가 만들었잖아요. 이거 쌤 실수했다. 여기 확대. 최씨가 아니고 이대교주가 최씨형이죠. 깨끗하게 써야지. 최씨형. 해월 최씨형이고 수은 최재우인데. 예. 동학이 우리나라 민족 종교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까지 갔다가 3대 교주 3대로 이렇게 가는 게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민족 종교였는데 이게 친일 이용군가요? 그놈이 되면서 친일화돼요. 와,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동학이 어떤 동학이냐, 그지? 오금시 전투에서 일본에 대한 그렇게 싸우다 죽은 그 동학이 친일화되면 되겠냐? 그래서 3대 교주였던 손명희 선생님께서 이제 분파를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도교입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게 천도교의 어떤 그 성경책, 그 찬송가 이런 거잖아, 그지? 동경대전, 용담유사.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천도교랑 대종교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돼요. 왜냐면 민족 종교거든. 우리나라가 직접 만든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쌤 얼굴 어떻게 나오니? 요즘 면도도 못했다 오늘. 쌤이 요즘에 바쁘다. 온라인 그것 때문에.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 돼요. 1번 당군을 숭배했다. 이거 대종교예요.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답은 아니지만 중요하다. 나초로 오교로 한 사람이 만들고 무장투쟁이고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어.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교는 뭐 평화와 사랑, 뭐 평등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암살단을 만드는 종교야.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만든 종교예요. 5번에 또 설명이 돼. 좀 이따 얘기할게. 정답이 2번이 만세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따라서 천만다행. 따라해라. 천만다행. 뭐냐? 천도교에서 만든 신문 이름이 만세보라는 신문이 있어. 그래서 앞글자 따서 천만다행이다. 천도교가 만세보를 만들어서. 그죠? 만세보 창간했다 그러면 천도교야. 박중민 창시했다. 원불교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지는데 뭐 불교인데 조금 다른 거야. 스님들도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 스님들은 우리나라 전통 스님들은 일 안 하시고 시주 받잖아요. 이거는 이 원불교는 스님인데 막 택시 운전하시고 그래. 자기 벌을 건 자기가 쓰자 뭐 이래. 넘어가 돼. 교관겸수. 와 진짜 너무해도 너무 많이 갔다. 그지? 옛날로 고려시대잖아. 의천의 천대종 합쳐서 의천대종 진운소개종 막 요거 할 때 아니냐. 이게 진짜 옛날이지. 그치? 불교죠 불교. 중강단 요거 중요해. 요게 요 1번이랑 연관돼 있는 거야. 이것도 대종교야. 대종교. 군대를 만든다니까. 어? 중강단이 이 군사 조직인데 이게 좀 확대된 게 이제 북로군정소군이라는 거야. 나중에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에 쓴 이기잖아. 그 엄청 우리나라 20년대 있었던 엄청나게 큰 우리 대승 청산리 대첩, 그지? 그거가 대종교 사람들이 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대종교나 천도교는 이제 동학과 관련돼 가지고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종교는 무장투쟁과 관련된 종교라는 거, 우리 민족 종교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3강이 끝났습니다. 14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